네, 이어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입력 XY와 출력 Z를 가지는 논리 회로래요. 해당 논리 회로는 2 곱하기 4 디코더를 이제 몫의 입력으로 사용해요. 2 곱하기 4의 출력을. 또 조건을 고려를 해서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에 z값을 쓰고 z를 최소항의 합으로 쓰래요. 민텀의 합으로 쓰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네, 최소항의 합으로 쓰라고 했으니 써볼까요? 일단은 x, y의 입력값으로 이제 디코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게 a, x, y라고 하지만 이제 a1, a0으로 가면 네, 얘가 좀 위에다 됐으니 네, a1, a0 그 다음에 5에 3부터 가는 게 좋겠죠? 5에 3, 5에 2, 5에 1, 5에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z값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00, 01 상단 비트가 뭐지? 순서대로 했으니 맞겠죠? 1011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0001이고 0010이고 그다음에 0100이고 1000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 z값은 이 S1으로 들어오는 이 값이 O2랑 O3가 XOR한 값이에요. 이게 S1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얘가 O1, O0랑 O1 이게 S0로 들어가요. XOR을 해서.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S1과 S0 이렇게 되면은 얘가 두 개 XOR 하면은 같은 거 0이고 1이고 네, 그렇게 되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네, 그러네요. 선택선이 그럼 얘가 Z가 얘가 일단 다른 거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가 두 번째 거 51, 51이 선택이 될 거고 얘는 10이니까 52가 선택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Z값은 51인데 얘가 51이니까 이때 값으로 얘는 52 이 값으로 선택이 돼서 0110 이게 Z값이 되겠네요. 네, 맞네요. 좋아요. 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한 게 x1이 y1일 때 z값을 했으니까 이거겠죠? z값은 0이네요. 0이고 z 최소한 합으로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네, 이것도 실수를 해서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x, y이고 z니까 네, 그러면 0, 1, 0 이거랑 하겠죠? 그러면 x, y 프라임 더하기 x 프라임 y가 이제 식이 되겠습니다. 논리 최소항의 값은 x, y 프라임, x 프라임, y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떤 부동소수점수가는 부동소수점수의 날을 따라 표현한 것이다. 네,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네, 이 부동소수점 수인 IEEE 이 단정도네요. 32비트. 그리고 M은 가수 필드고, 네, 22까지 표현되고, 가장 1비트, 이진수의 가장 앞쪽 1비트는 표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으면 가수 필드는 여기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수는 이만큼이고 바이어스는 127이다. 그리고 사인 비트는 31번째 비트다. 그래서 부동수점의 표현 형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외로 한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 표현된 부동소수점 수에 마이너스 1 값을 곱한 값을 나에 따라 부동소수점 수로 표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로 먼저 이런 형태로 얘를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부호가 S가 1이니까 부호가 1이면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네, 음수니까 그래도 S 값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에 예문이겠죠? 1이겠죠? 1이고 곱하기 2에 2는 뭐예요? 2는 지수. 그래서 지수에는 요 값이 뭐예요? 지금 128에 3을 더한 거죠? 128에 3을 더했어요. 11이니까 31이 되겠네요. 31. 131 빼기 127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1.001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 형태를 일단 써봤어요. 네, 이 형태가 될 거고요. 이 형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1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 1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게 맞는가 그냥 0이 되는 게 맞는가 왜냐면 어차피 이게 2든 0이든 그냥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음수에서 양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에 표현된 부동소수점 수 중 가수 m을 시언어의 비트 시프트 연산을 가수를 비트 시프트 연산에 통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읽어야 돼 문제를. 가수를 비트 시프트 한대요. 가수가 뭐예요? 요거 부분이죠. 비트 시프트 연산을 통해 다음 연산의 결과를 나에 따라 부동소수점 수로 바꾼다. 네. 여기 있는 이 가수 부분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얘가 001이니까 001이니까 얘가 000이 되죠. 그러니까 시프트를 하니까 이 세 칸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1.0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가에 표현된 부동 소수점 수 중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뭐 2로 일단 써볼게요. 틀렸나? 네, 아무튼 그래도 2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때 숫자로 4로 써야 되겠죠? 4 곱하기 1.00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2인지 0인지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2라고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였던 것 같아요. 근데 2인지 0인지 0 이게 어쨌든 플러스 1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서 지수 필드의 길이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가수 필드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이게 지수 필드의 길이가 줄어들고 가수 필드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이거는 장점을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수 필드의 길이가 줄어. 지수가 여기잖아요. 지수가 줄어. 가수가 늘어.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숫자
1점 어쩌고저쩌고 되는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가수 필드가 늘어난다면 얘는 지수 필드가 늘어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늘어난다는 거죠. 127에서 바이오스가 127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일단 그만큼 가수가 줄으니까 가수가 늘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가수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몇 점점점점 할 수 있는 그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숫자를 소수점 아래에 몇 가지 엄청 많은 범위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정교하게 표현이 된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은 답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에요. 이거는 공동버스 문제입니다. 얘를 봤을 때는 처음에 메모리와 레지스터로 구성된 컴퓨터 구조의 일부이다. 나는 가의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다. 네, 이거 뭔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고려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조건을 보니까 지금 메모리와 모든 레지스터 입출력은 공통버스에 연결이 된다. 다중화기를 통하여 선택된 출력만 버스에 전달이 된다. 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크로 연산이면 모든 마이크로 연산은 한 클럭 안에 수행된다. 메모리는 크기가 이만큼이래요. 2048 워드를 저장될 수 있고 공동버스는 16비트이다. 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은 2048 워드고 이게 메모리가 이 워드를 저장할 수 있다. 하나에 뭐 1바이트 단위라면 워드가 총 2의 11 주소 개수? 방해 개수는 2048이고 16비트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 레지스터가 추가로 4개를 더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내가 레지스터가 좀 몇 개가 있냐면 메모리는 난 포함 N이네요. 요거 레지스터니까 메모리 레지스터 아니죠. 그래서 AR, DR, PC, IR, AC 이렇게 5개인데 5개를 구분을 하려면 이 레지스터는 몇 비트가 필요해요? 9분 비트가? 5개는 3비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5개가 있는데 여기에 4개를 더 추가를 해서 9개를 하려고 하면 3비트가 8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4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소 크기 4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연산 IR에 MAR과 ACDR이 동일 클럭의 수용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그 메모리 버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AC랑 DR이 버스를 통해서 공동버스 선을 통해서 연결된 게 아니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R이 IR로 가려면 요 공동버스를 타야 돼요. 그리고 AC가 DR로 가려면 또 버스를 타야 돼서 이거는 또 그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온 그림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공동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버스 글씨가 공동버스 사용 동시 사용은 불가하다. 네, 그리고 이 DR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AC에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실수를 했던 문제군요. 이때 DR에 저장된 데이터의 길이와 AC에 저장된 데이터의 길이를 순서대로 쓸 것. 이 DR 값이 지정하는 요거를 잘 읽어야 돼.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래요. 그러면은 DR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 그러면 DR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는
몇 비트일까요? DR에서 저장된 데이터의 길이. DR 값이 지정하는 DR 값은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그죠? 데이터 레지스터 값에 있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래요. 그러면 DR에는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DR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에는 메모리 주소의 값이 들어있어요. 주소 값. 그러면 주소 값은 11비트예요. 11이고 AC에는 실제 데이터인 요 16이 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16이 데이터 길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7번. 이것도 해석을 조금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읽고 잘 풀어야 돼요. 자, 명령을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명령. 근데 답을 하나도 확인 안 했네요. 다 맞겠죠 이게? 맞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맞네요. 네. 자, 집합을 설계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것도 이에 있는 조건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 총 개수는 18개래요. 그러면은 이 18개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는 우리가 8개 구분할 때 3비트 쓰고 16개 구분할 때 4비트 쓰니까 얘는 32비트가 필요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5비트, 32비트가 아니고 32개가 구분돼야 되니까 최대 16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비트인 거죠. 5비트 가지고 구분이 가능하고 명령어 총 개수는 8개래요. 네, 8개. 그리고 이게 그 명령어 집합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직간접으로 원래는 이제 직간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OP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어드레스로 구성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직간접 얘기가 별도로 없으니까 얘는 빼고 명령어 총개수 OP 코드의 개수는 8개니까 3비트를 사용하겠어요. 그죠? 2에 3이니까 3비트 사용할 거고 3개의 레지스터 소스 레지스터 RA, RB, RC를 사용을 한대요. 네, 그래서 요거 레지스터의 총 개수는 5비트.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의 총 개수는 5비트씩 지금 3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OP 코드 3비트에 레지스터가 5비트짜리가 3개 있다. 여기 안에 레지스터의 개수가 총 개수 3개의 레지스터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연산을 한다. 레지스터의 총 개수는 18개이다. 총 개수는 18개이다. 이걸 다 해서 18개 라는 거 아닐까? 그죠? 이 하나씩이 18개 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너무 기계적으로 풀어서 의심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풀고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최소 비트가 명령 코드 같은 경우 8개를 사용하니까 네. 총 개수라는 의미가 좀 그러네요. 그냥 각각의 레지스터의 총 개수라고 했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명령 코드는 최소 4비트가 필요하다. 최소 4비트. 3비트면 되죠? 3비트. 아닙니다. 각 레지스터 필드는 모두 동일해요. 5비트. 최소 5비트가 필요하다. 맞네요. 그다음에 명령 크기는 최소 2바이트가 필요하다. 명령어 크기. 명령어 크기는 최소 2바이트가 필요하다. 명령 크기는 최소 2바이트. 아, 이거 3비트에 5비트, 5비트, 5비트에서 총 15비트, 18비트니까 얘를 나누기를 8로 하면 2점 어쩌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소 3바이트가 필요하겠죠? 3바이트.
다음에 각 명령어는 OP-코드, RA, RB, RC 등 최소 4개 필드가 필요하다. 왜? 구성이 맞죠? 그 다음 명령어 내부 필드 형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레지스터 연산을 하는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할 수 없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3비트를 할당을 해줬어요. OP-코드에. 근데 지금 8개를 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내가 여기서 8개인데 마이크로 연산을 하면 2개만 사용한대요. 아니, 명령을. 그러면은 6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가능한데 추가 없이 이제 3비트고 그 8개를 꽉 채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할 수 없는 게 맞고요. 그다음 레지스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명령어의 길이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명령어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얘가 지금 각자의 5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8개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32개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 18개만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16개, 12개 이거는 14개죠. 14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지금 안 쓰는 것. 그래서 명령 길이가 굳이 늘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그냥 붙일 수 있죠. 늘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X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답은 니림이입니다. 니림이. 네, 그래서 늘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이건데 요거 네. 레지스터 총 개수가 어쨌든 총 개수가 이 각각의 레지스터의 총 개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레지스터 총 개수라는 의미와 각각의 레지스터의 총 개수라는 의미가 조금 혼동이 되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 문제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데 왜 넣어놨을까요? 헷갈려서 네, PC 저장된 값을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다시 봐야 되니까 문제가 그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풀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29번 가는 가상의 컴퓨터에 수행되는 이 명령어의 형식과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명령어 수행 사이클에 대한 흐름도다. 그래서 다는 요거 저장된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조건을 고려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세요. 조건 16진수로 표현합니다. 인출, 분석, 실행 단계 이게 디코드겠죠?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그 다음에 MAR에서 M은 메모리다. BSA, 분기 명령어 수행을 위한 마이크로 연산은 다음과 같다. 네, MAR, PC 값을 MAR에 놓고 MAR은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PC 값, PC에다 다시 넣는다. PC 값을 MAR에다 놓고 PC 값을 주소에다 넣고 네. PC 값 현재 지금 수행 복귀 주소를 PC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MAR 플러스 1부터 이제 분기니까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메모리 10번지에 명령어 320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이게 16진수잖아요. 그러면은 320이 001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0010이고 0000이에요. 그죠? 0011이라 하면은 0011은 맨 앞에가 지금 직간접 주소고 요거 구성 잘 봐야 돼요. 이 가운데가 3비트, 8, 9, 10, 3비트가 지금 OP-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오퍼랜드예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얘는 직간접, 얘는 이제 직간접이고 나머지 011은 OP-코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명령어 사이클 보면은 OP-코드를 확인해줘요. 처음에 요 단계는 요거 2개 단계는 패치고 이게 디코더고 이게 실행을 직접 해주는데 이 OP 코드의 여부에 따라서 얘가 yes, no 해서 이게 입출력 명령어인지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인지 메모리 참조인지 그것도 직간접인지 그걸 판단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011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011이잖아요. 11이 아니에요. no. 근데 M이 1이냐
아니죠. 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4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쉽죠 이거는? 네, 이걸 앞에 거를 분석을 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다에 10번지 명령어를 찾아서 수행을 했어요. 320, 그쵸? 20번지에 저장된 값과 근데 이게 지금 011이잖아요. 그럼 이게 분기 명령어란 말이에요. 0이 011이니까. 그래서 분기 명령어인데 직접 주소 방식을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예요. 분기 명령어는 요 명령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번에다가 저장을 해요. PC 값을. 그러면 11을 저장을 해놓겠죠. PC 값. 얘가 10을 수행하고 있을 때 PC는 11을 가리키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20에 저장되는 거는 11일 거고 복귀 주소. 뭐 PC에 저장된 값. PC는 그 다음에 21을 수행을 하겠죠. 네, 이게 이렇게 쉬운데 또 급하게 빨리 풀게 되면 틀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명령어의 수행을 마치면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는 인출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나에서 인출 단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연산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MAR PC 값을 MAR로 가지고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AR을 이제 새로운 명령어니까 IR에다 넣고 PC 값은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 IR은 유일하게 이 패치를 할 때만 사용을 해준다는 것. IR에 값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명령어 들어오는 거니까 패치 단계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PC 값을 MAR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IR로 가지고 오는데 뭐를 MAR에 들은 값을 가지고 옵니다. MAR 뭐 주소니까 그죠? 그리고 PC는 플러스 1을 해준다는 거. 네, 이거 패치 단계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이에요. 32비트의 256K 워드를 메모리로 가진 컴퓨터에서 하나의 이집 명령 코드는 한 메모리 워드에 저장이 된대요. 이거를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다 실수해, 실수. 네, 이것도 급하게 풀면 좀 잘못 읽습니다. 아마 뒤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실린 것보다는 가로 때문에. 이것도. 네. 아무튼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자, 잘 꼼꼼하게 읽고 32비트의 256K 워드라 하면은 이게 265K 워드면은 이게 2의 8에 곱하기 2의 10이니까 2의 18개의 워드가 있는 거고 네, 그랬을 때 218 곱하기 32짜리네요. 이게 28 곱하기 32. 그래서 하나의 명령 코드는 메모리 워드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간접 비트, 연산 코드 64개 레지스터. 64개 레지스터를 표현하려면 2의 6승. 그러면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주소 부분이 18인 거고 그려볼까요? 주소 부분이 18인 거고 직간접 비트는 1비트 하나 그리고 너무 적게 표현했어요. 그죠? 나머지가 6인데 네, 이만큼 18 다시 볼게요. 여기가 18이겠죠? 네, 요 정도 이게 주소 OP 코드 그다음에 IO 네 맞아요. 이게 아니다 이거 틀렸다 그죠? 레지스터랑 주소랑 따로인데 자꾸 이게 표현 같이 제가 해서 헷갈렸어요. 레지스터는 지금 6이잖아요. 뭔 소리야? OP 코드가 뭐예요? 이게 전체가 30이니까 멍청이네요. 네 30인데 OP 코드가 얘가 다시 죄송해요. 얘가 전체가 30이니까 그걸 가지고 연산 코드를 구하는 거네요. 레지스터는 6이니까 레지스터를 괜히 6비 코드라고 했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어드레스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8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 연산 코드, OP 코드를 모르니까 얘를 이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5니까 7이네요. 나머지. 네. OP 코드가 7입니다. 이걸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 명령어 어드 형식은 위에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고 각 부분 IO는
1, OP-코드 7, 레지스터 6, 어드레스 18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데이터와 주소 입력은 각각 몇 비트냐? 이거는 뭐 쉽죠? 이게 8비트 곱하기 30이니까 주소가 18비트고 주소, 데이터는 32비트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바이트 워드 단위로 접근하는 컴퓨터에서 AC와 PC의 값은 이거는 왜 한 거죠? 네. 이거 그 숫자를 요거 형식 주의해야 돼서 맞아요. 2바이트 워드 단위로 접근하는 컴퓨터에서 AC와 PC의 값은 각각 16진수로 532F와 62A이며 메모리 주소 62A, 61B, 826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기계화 형식 요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이게 OP랑 I랑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먼저 원래는 막 I가 먼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명령어 형식에는 OP 코드가 지금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 분석을 해줄 때는 OP 코드를 먼저 따져줘야 된다. 왜냐면 연산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실행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요거 구조를 보고 한번 그려볼까요? 뭐 어떻게 저장되어 있다는 건지. AC는 0x53 그냥 532F만 써도 되죠. 16진수라는 표시니까 532F고 PC 값은 62A입니다. 그리고 62A에는 961B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61B에는 826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826에는 뭐 간접이 있나 보네요. 그죠? 이렇게 간접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접이 1이면 간접 주소, 0이면 직접 주소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 지금 PC가 62A면은 이제 얘가 수행이 되는데 얘를 이제 분해를 하면 이진수로 봤을 때는 16에서 이진수로 바꾸면 1001이잖아요, 9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 3비트가 우리는 원래 막 제가 풀 때 지금 헷갈렸던 게 이걸 안 보고 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간접 비트로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3비트가 OP 코드여서 100이 이 연산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BR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보고 001이라 앞에는 간접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001이 되면 서버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지금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가 100이다. 100은 뭐 해줘요? 피연산자의 주소를 PC에다 넣어준다. 이게 일단 답은 BR이 될 테고 피연산자의 주소에 PC 넣어주면 AC 값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532F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문제는 명령어의 사이클의 끝에서 PC, AR, IR의 값을 16진수로 써라. 네, 이 BR을 해주게 되면 피연산자의 주소를 이게 1이니까 간접이네요. 그러면은 이 61B 위치에 있는 것에 요게 실제 주소의 유효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오퍼랜드 값은 728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연산자의 주소를 피연산자의 주소를 826이네요. 826을 PC에다 넣어라. 그럼 PC 값은 826이 되겠네요. 그리고 AR은 실제 이제 값을 찾아가는 유효 주소가 들어있을 거니까 이것도 826이 될 거예요. 그리고 IR은 지금 뭐 IR은 명령 처음 가져오고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여전히 961B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맞네요. 961B. 네, 나머지도 잘 푼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4번이에요. 어떤 CPU가 128가지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내부 레지스터의 수는 16개다. 32비트 명령어는 연산 코드 필드와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오퍼랜드 1. 그리고 나머지 비트로 주소내는 구석 비트. 이거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다 주고 있네요, 지금. 128가지 연산을 수행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2에 7비트가 필요하겠죠? 2에 7승. 그래서 내부 레지스터의 수는 16개나 4개. 2에 4. 그러면은 전체 32비트니까 한번 이거 틀리지 말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신중하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그건 없네요. 그 IO. 그러면 얘가 오피 코드 개수는 7비트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4개, 구분이 4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드레스겠죠? 그리고 레지스터가 지금 4비트였고 오피 코드가 7비트였으니까 전체는 우리 지금 32비트짜리 명령어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드레스는 11을 뺀 21. 네, 이게 됩니다. 볼까요? 맞네요. 이거 왜 해놨지? 네, 밑에 3번을 다시 설명해 보려고 했군요. 네, 아무튼 이겁니다. 그리고 주소 필드가 이해 보소로 표현되는 변이 주소로 사용되는 경우에 21이 이해 보소로 이거를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뭐 쉽죠. 왜냐면 이해 보소는 음수 0이 없어요. 양수 0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21 빼기 1이고 거기부터 2에 2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만큼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에 20부터 2에 20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길이가 32비트라면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 주소 지정될 수 있는 기억장치의 용량은 몇 기가바이트냐? 그러면 이걸 기가바이트로 해야 되는데 얘가 바이트 단위로 지정이 된다 하면 이게 2에 32에 곱하기 1바이트죠.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간접 간접이니까 이게 전체가 다 주소로 사용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얘가 2에 32 바이트인데 기가바이트라고 했으니까 기가는 2에 30이잖아요. 그러면은 4 곱하기 2에 30이니까 4기가바이트가 되겠네요. 네. 이거를 좀 다시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의 주소 필드 내용을 이거는 가로 때문에 왜 넣었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죠. 네. 그 다음에 이 x1이다. 사실 다 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짜잘짜잘한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 필드 내용을 x1이라고 하자. 꼼꼼하게 다시 주소 필드 내용을 x1이라고 하자.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오퍼랜드는 기억장치 x2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인덱스 레지스터의 내용은 x3이다. 네. 네.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이 아래와 같을 때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써라. 이 표현 때문에 네. 표현이 다르니까 다른 책은 막 m이라고도 쓰고 그러잖아요.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x 인덱스 주소 방식을 제가 x3이라고 안 쓰고 xr로 썼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바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은 이 인덱스 주소와 그 주어진 그 x1 주소 필드 내용을 값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x1 더하기 x3이 실제 유효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간접 주소는 x1인 직접 주소의 유효 주소인 거고 이렇게 돼야 간접 주소의 위치가 되는 거고 요 기억 장치 x1이 오퍼랜드가 여기 저장되어 있다 하니까 x2는 이렇게 되겠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상태 비트를 하는 건데 계산은 쉬워요. 계산은 뭐 엄청 간단하게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오버플로우 비트니까 여기 상단부 2비트를 XOR을 한 겁니다. 그래서 C4와 C3을 XOR 한 거고 Z는 모든 걸 다 NOR를 하면
다 0이어야 1이 나와요. 그래서 x4, x3, s2, s1에 보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캐리는 그냥 맨 위에 값, 캐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s는 상단 비트 s4를 말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그렇게 구해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캐리 0이 올라왔을 때 이제 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게 값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1이 들어왔을 때 다 같이 더해지는 게 되는 건가 아니면 연산 순서가 있는 건가 그게 궁금했는데 이 그냥 여기 안에서의 합은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 값이 계산이 돼서 이제 캐리가 생기면 넘어가는 건데 그냥 한 번에 동시에 모든 게 다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얘가 또 캐리가 올라왔으면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서는 이 결과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캐리 전파 지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0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돼요. 0110, 0101 그래서 11101이고 얘가 지금 네 오버플로우는 0이죠? 아 1이죠? 일어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양수인데 결과가 음수 나왔잖아요. 오버플로우 일어나고요. 0이 아니니까 0이고 그리고 S는 최상단 비트 1 써주고 캐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그랬죠? 얘는 한 번에 다 더해집니다. 010, 0101이고 한 번에 다 더해졌을 때의 그 비트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 10, 111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0이니까 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1 내려야죠. 그쵸?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죠. 다르니까 일어나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도 양수 더했는데 음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로 비트 제로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C도 없고 S도 1이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비트 정수 이거를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거 상태 비트 플래그를 설정하는 회로도래요. 조건을 봅시다. 음수는 2의 보수를 표현하고 C0에는 1이 입력이 된대요. C0에는 1이 입력이 된다. V는 오버플로우, 이게 플래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뭐 아는 것과 다를까요? 오버플로우 플래그다. 초과하면 1로 세트된다. 그렇죠? 맞고 0 플래그다. 제로 플래그 0이면 1로 세트되고 부호 플래그는 양수는 0, 음수는 1로 설정된다. 맞죠? 그 다음에 C는 올림수 플래그다. 네, 캐리고 올림수가 발생하면 1로 세트된다. 그 다음에 논리회로 2라고 이게 따로 주어졌네요. 그럼 이거 보면은 얘가 C가 1로 들어왔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이 A랑 B가 보수잖아요. 더하기 B의 보수 더하기 1이면은 이게 뭐예요? 음수죠. 빼기죠, 빼기. 네. 그거를 지금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로도에서 C의 0은 0이고 A-1 그리고 B는 1을 수행했을 때 근데 이 조건도 있고 이 조건도 있네요. 네. 이걸 말을 하는 거겠죠? 논리회로 2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봤을 때 C0가 0, -1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1이란 2의 보수를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1은 0001에서 뒤집고 플러스 1을 했으면 1111이니까 이 -1은 무조건 다 1111 그리고 얘는 0001이고 여기다 1을 더했을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지? 1이네요. 그럼 캐리가. 네. 어떻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똑바로. 1, 1, 1, 0, 1, 0, 0, 1이 올라가고 1이 내려오네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게
아 1이 0이네요. 바보다. 이거 필요 없죠. 다시 10, 10, 10, 10, 10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상태 레지스터의 4개의 값을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이게 상태 레지스터는 일단 V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얘는 0일이니까 아니요 1이 올라갔죠. 그렇죠? 1을 써줘야 되는데 11이니까 오버플로우가 0. 그리고 S 최상단 비트 0 캐리 1 발생했죠. 다음에 Z는 0비트 다 000이니까 제로다. 맞죠? 제로다. 네, 요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리회로 2로 변경했어요. 그럼 위에 이 조건을 빼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위에 어차피 밑에 다 이 C 제로를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C0은 1, 마이너스 1을 수행했을 때 상태 레지스터 4개의 값을 순서대로 쓸 것. 그러네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음수를 만들어서 더해주는 거다. 결국 다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B 빼기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거를 그냥 뭐 1111에다가 0001을 하고 1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10, 10,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V가 0 S가 0 C가 1 Z가 0 이렇게 되겠네요. 맞게 풀지 않았는데 뭐 틀렸는데요? 뭐 틀렸지? C1 B를 보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네. 바보. 이 문제 다시 풀어야겠어. 풀었는데 또 틀렸습니다. B를 0001이니까 보수를 취해주면 1110으로 해야 되네요. 1110이고 그다음 1 더해주고 1111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네. 그리고 10, 11, 11, 1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S가 1, V가 얘도 1 올라가죠. 그러니까 0, 오버플로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C는 1, 제로 비트는 0.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다시 풀어야겠네요. 참,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첩 윈도우예요. 중첩 레지스터 윈도우 문제인데 리스크 프로세서는 프로시저 수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첩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리스크 프로세서에 존재하는 전체 레지스터의 수를 쓰고 BCD가 사용하는 각 윈도우의 시장 레지스터를 쓰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가 문제죠. 뒤에 거는 빼도 되고요. 아니 뭐 시작번호 끝번호 쓰라 했으니까 뭐 냅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윈도우 수는 7개래요. 그러니까 7개고 얘 조건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0에서 9까지
그러면 글로벌은 보통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따로 그리더라고요. R 재료에서 R9까지 총 10개 G. 그리고 지역 레지스터의 수는 10개다. 공통 레지스터의 수는 5개다. 그럼 얘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역 레지스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공통 레지스터가 있는데 얘가 10개고 얘가 5개씩이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프로세서 A가 프로세서 B를 호출하고 B는 C를, C는 D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조건이 조금 주의해야 될 조건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진짜 혹시나 바꿔놓으면 장난 쳐놓을 수 있으니까 이걸 진짜 주의해서 봐야 될 거.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나 봐요. 꼼꼼하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시저 A가 사용하는 윈도우 지역의 레지스터는 R10부터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만호책에서 나온 그림은 이 R10이 공통 레지스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역 레지스터부터 시작을 한다 했으니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지역 레지스터인 A부터 R10부터 지역 레지스터는 10개씩이잖아요. 그러면은 R에 19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공동 레지스터는 아래 20부터 아래 24까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다시 이제 B라는 지역 레지스터로 넘어가서 R이 25부터 R이 30 아니죠. 25부터 10개니까 34까지. 그 다음에 또 공동 레지스터가 들어오고 아래 35부터 39까지. 그리고 더 작아지고 있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C로 넘어올 거고 40부터 아래 40부터 아래 49까지.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공통이니까 아래 50부터 아래 54까지. 네, 그 다음에 D까지만 그릴게요. D는 아래 55부터 아래 55부터 64까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7개잖아요. 그러면은, 구성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부터 시작이면은 얘가 여기 있고 요 7번째 끝까지 거 A, B, C, D, E, F, G까지 있겠네요. 얘가 위에 더 이렇게 G까지 있는데 마지막 거에 이 공통 레지스터와 이거까지가 하나의 그 범위인 거죠. A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끝에 있는 거 공통인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B가 사용 가능한 거는 요 범위, C가 사용 가능한 건 여기, 그리고 D가 사용 가능한 거는 여기일 텐데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D가 또 사용 가능한 것까지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는 아래 65에서 69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레지스터의 수를 구하래요. 전체 레지스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글로벌 레지스터 더하기 그 윈도우 얘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뭐죠? 얘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로컬 지역이 지금 몇 개? 지역이 10개. 그리고 공통이 몇 개? 공통이 5개. 그죠? 5개 플러스 5개 곱하기 7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15에 7이니까 105. 그래서 더하기 10을 하면 115. 그래서 얘는 115개. 그리고 115개가 맞겠죠? 네. 그 다음에 B가 지역 분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시작 번호, 끝 번호는 20번부터 39번까지겠죠?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20번부터 39번. 아래 20번부터 39번까지 사용 가능하고 C가 D를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C의 범위는 여기 39번부터 54번까지 35번부터 요거
네, 35분부터 54번까지네요. 54번. 다 구해놓고 틀리면 안 됩니다. 35분부터 54번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끝. 네. 끝이 났고 질문을 또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